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서가 첫 인사를 하러 왔던 날, 인사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이 마치 숨을 고르는 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주 혼을 쏙 빼놓고 가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랑이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하네. 할머님이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는데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자기가 커피를 타겠다고 하더니만 그 와중에 컵을 깨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뒤로도 무슨 사고를 칠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까요. 너무 산만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할머님이 가볍게 웃으며 대꾸하셨어요. 그래도 애는 착해 보이더라. 정신은 없지만 밝고 착해 보여. 맞아요. 인상은 좋더라고요. 그래도 덤방대고 산만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할머님이 다시 한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심심하지는 않겠어. 그 말을 듣고 할머님과 시어머님이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동서 이야기를 하며 두 분이 한참 동안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동서는 성격이 쾌활했어요. 왈가닥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정신없게 한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일으켰으니까요. 하루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동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소에도 기운 넘치게 일을 하는 동서라 시어머님은 한편으론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늘 불안해하셨는데요. 되도록이면 동서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동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늘 나서서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도 설거지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시어머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요. 역시나 잠시 후 주방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릇은 다름 아닌 시어머님이 아끼던 도자기 그릇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릇을 닦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동서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아끼던 그릇이었는데 그래도 다친 데는 없지? 동서가 미안함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입을 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꼭 새로 사드릴게요. 됐어. 그래도 다친 데 없어서 다행이지 뭐. 시어머님이 괜찮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동서도 깨진 그릇에 대한 미안함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얼마 뒤 시어머님을 위한 작은 깜짝 선물로 백화점에서 예쁜 그릇을 선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서가 새로 산 그릇을 예쁘게 포장해서 시어머님께 조심스레 내밀었거든요. 어머님, 저번에 그릇 깨트린 거 죄송해서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시어머님이 포장을 풀자 그 안에는 고급스럽고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도자기 그릇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시어머님의 반응에 동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 후 시댁 근처인 우리 동네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처음 시댁 근처로 온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 놀랐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서, 시댁 근처로 오면 불편하지 않겠어? 동서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형님도 그렇고 시댁분들 전부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형님도 육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하길래 겸사겸사 가까운 곳으로 구했어요. 그럼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서준이 봐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까지 생각해두고 있었던 거야?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사실 우리 오빠네도 맞벌이 하면서 육아하느라 난리도 아니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 새언니가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동서가 조카를 많이 봐줬구나? 네, 제가 조카를 진짜 많이 봐줬거든요. 지금 새언니가 둘째 임신 중인데 제가 결혼해서 조금 멀리 오다 보니까 많이 아쉬워했어요. 암튼 제가 육아 경험이 많아서 서준이도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동서가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준이가 벌써 작은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 작은 엄마 엄청 좋다고 말이야. 동서가 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애들이 저를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동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동서가 집에 올 때마다 동서를 졸졸 따라다니며 좋아했거든요. 동서는 아이처럼 순수했기에 아이들에게도 한없이 다정했어요.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대화도 유쾌하게 이어지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신혼집을 가까이 구한다는 말이 반갑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동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존감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그 덕분에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든요. 동서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밝아졌기에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동서네 친정 가족들이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는데요. 사돈어르신 두 분은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은 동서를 따라 횟집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횟집에 가서 보니 사돈어르신 두 분뿐만 아니라 동서네 가족 모두가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주말에 가면 동서네 새언니도 종종 횟집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분도 성격이 밝고 상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동서네 친정가족 모두 유쾌하고 인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동서는 특유의 자존감 높은 성격 덕에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서 그 영향이 집안 곳곳에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님과 동서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시댁에 갔는데 서준이가 보이지 않아서 시어머님께 물었어요. 어머님, 서준이는 어딨어요? 시어머님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둘째랑 내내 웃고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안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둘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둘째랑 서준이랑 수준이 딱 맞아서 둘이 또 작당하고 뭔 짓을 꾸미는 것 같아. 아무튼 둘이 조용하면 뭔가 불안하다니까. 시어머님 말에 웃음을 참으며 곧바로 동서와 서준이를 찾으러 집안을 돌아다녔는데요. 방문을 열어 방안을 살폈지만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방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짝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동서가 서준이에게 나직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지 말라고 했잖아. 걸리면 작은 엄마 엄청 혼난단 말이야. 저번에도 쫓겨날 뻔한 거 너도 봤잖아. 서준이가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쉬, 작은 엄마, 여기서 먹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동서가 조심스럽게 서준이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번에도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잖아. 할머니 진짜 무섭단 말이야. 그러자 서준이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먹으면 된다니까. 얼른 먹고 나가면 돼. 그러니까 작은 엄마 얼른 입에 2개씩 넣어. 얼른! 둘이서 속삭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과자를 들고 몰래 먹으면서도 동서와 서준이는 마치 한 팀이 된 듯해 보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동서가 우리 서준이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둘이서 그렇게 장난스럽게 몰래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 깊이 동서에게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동서로 인해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며칠간 출장을 가야 했는데요. 남편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준이를 시댁에 맡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장을 떠난 그날 갑자기 할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병원으로 가셔야 해서 결국 동서가 서준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유치원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유치원에서 어항 꾸미기를 할 거니까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사진 속의 서준이는 커다란 세숫대야에 담긴 광어를 앞에 두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부위를 한 채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다들 놀라서 구경하는 모습도 같이 말이죠. 유치원에서 금붕어 같은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뜬금없이 광어가 등장했으니 유치원 선생님들도 적잖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한 채 급히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설마 유치원에 광어를 보낸 거야? 동서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네, 신선한 걸로 보내려고 꼭두새벽부터 부모님 횟집에 가서 가져왔어요. 엄청 크고 팔팔한 광어로 보냈거든요. 아마 서준이 물고기가 제일 컸을 거예요. 이왕이면 큰 걸 가지고 가야 서준이 기가 살 것 같아서요. 동서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서준이의 사진을 받아본 날 시어머님과 할머님께도 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시어머님이 사진을 보자마자 전화로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광어를 유치원에 보냈단 말이야? 암튼 희한해, 참 희한해. 두 분도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그날 서준이가 전화로 자랑스럽다는 듯 할머니에게 말했다네요. 할머니, 내가 가져간 물고기가 제일 컸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 작은 엄마, 진짜 최고야. 그렇듯 동서는 늘 엉뚱한 면이 있었지만 그런 엉뚱함 덕에 우리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동서의 그런 밝고 유쾌한 성격 덕에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웃음으로 가득 차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님이 감기에 걸리셨는데 또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할머님은 키우던 앵무새 걱정이 먼저였어요. 앵무새는 할머님이 오래 키워온 새였는데 무엇보다도 애착이 깊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선물해 주신 귀한 앵무새였다 보니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입원을 하시면서도 내내 앵무새 사랑이 걱정을 하셨고 결국 사랑이 돌봄 문제로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은 할머님과 함께 병원에 계셔야 했다 보니 동서가 기운차게 나서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사랑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데려가서 당분간 같이 지낼게요. 제가 원래 애들이랑 동물이랑도 아주 친하거든요. 새랑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동서의 말에 할머님이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동서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저는 세상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나도 잘 알지만 너도 정신이 없고 우리 사랑이도 워낙 정신이 없는 녀석이라 둘이 같이 있으면 집안이 난장판 날까봐 그렇지. 우리 사랑이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잔소리를 하거든.
제가 오늘부터 앵무새랑 친해지는 방법 연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님은 여전히 염려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동서의 밝은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니까 맡겨보마.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사랑이가 워낙 낯도 많이 가리고 겁이 많거든. 동서가 씩 웃으며 할머님께 장담하듯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사랑이랑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니까요. 그렇게 동서가 할머님의 앵무새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자신만만하게 앵무새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앵무새를 동서네 집으로 옮기려고 새장을 들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사랑이가 새장 안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네요.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그동안 사랑이가 말을 곧잘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어찌나 큰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던지 깜짝 놀란 동서가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결에 새장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랑이가 날아올라 그대로 훨훨 날아가 버렸다네요. 하필이면 차에 타려고 하던 순간 그랬다고 했는데요. 동서는 평소 사랑이가 집에서만 지냈다 보니 그렇게 날아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서가 사랑이를 애타게 불렀지만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급하게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네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사랑이가 가출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뭐? 사랑이가 가출을 하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랑이가 자꾸만 새장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대로 가출해버린 거 있죠? 걔가 왜 가출을 한 걸까요? 사랑이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단 말이야?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열어줬더니 그대로 가출해버렸어요. 얘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사랑이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잖니. 사랑이나 할머니한테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너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님, 가출했다가 춥고 배고프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도 엄마랑 싸우고 아침에 가출했다가 춥고 배고파서 저녁에 들어갔거든요. 우선 제가 근처 공원이랑 다니면서 찾아볼게요. 아니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할머니 알기 전에 빨리 찾아봐. 시어머님 말에 동서가 다급하게 사랑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날은 주말이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다 함께 사랑이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할 수 없이 할머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죄송한 마음에 한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랑이가 놀라서 가출했어요. 할머님이 처음엔 약간 놀라시는 듯 했지만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걱정 말아라. 우리 사랑이가 애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곧 연락이 올 거야. 우리 모두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할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예? 사랑이가 제 전화번호를 안다고요? 시어머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할머님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갑자기 날아가서 길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내가 매일같이 애미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시어머님이 더욱 당황한 얼굴로 할머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앵무새가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할머님이 시어머님 반응에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니들은 잘 모르나 본데 앵무새 지능이 꽤 높아. 나랑 대화도 곧잘 했거든.
사랑이가 똑똑해서 전화번호도 분명히 외우고 있을 거야. 지금은 놀라서 헤매고 있겠지만 곧 연락이 올 거야. 시어머님이 여전히 놀란 채로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하필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야 내 나이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애미가 사랑이를 돌봐야 할 거 아냐. 그래서 처음부터 애미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지. 내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2개는 너무 무리더라고. 할머님 말에 시어머님이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사랑이가 전화번호를 외웠다 쳐도 우리한테 전화를 어떻게 걸어요? 할머님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보자꾸나. 사랑이는 똑똑한 애니까 분명히 연락이 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할머님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상황 자체가 기가 막혀서 한동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족들은 사랑이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사랑이를 찾지 못해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처음에는 스팸 전화기건이 생각했지만 아차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앵무새를 키우시나요? 시어머님이 순간 놀라서 대답했어요. 예, 그런데요. 혹시 앵무새를 보셨나요? 상대방이 급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지금 집 근처 공원에 있는데요. 앵무새 한 마리가 자꾸 큰 목소리로 전화번호를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계속 같은 번호를 반복해서 혹시나 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 앵무새가 혹시 회색에 노란 깃털이 섞여 있나요? 네, 맞아요. 그 앵무새예요. 아니, 근데 무슨 앵무새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연락드린 건데 진짜로 받으셔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 사람 말에 시어머님이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라며 급히 우리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사랑이 찾았다.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가 자꾸 전화번호를 말하는 걸 듣고 전화했어. 우리 모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서둘러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전화를 받으면서도 계속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사랑이는 나무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야기하길 사랑이가 자꾸 도망다녀서 아무도 잡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동서가 사랑이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조심스레 불렀어요. 사랑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얼른 집에 가자. 하지만 사랑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획 돌리더니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미, 할미! 그리고는 동서를 향해 꺼져, 꺼져!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사랑이를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뻔했잖아. 문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줬더니 그 길로 가출을 해?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동서가 사랑이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사랑이는 여전히 할미! 할미!를 외쳤는데 동서가 가까이 가자 날개를 퍼덕이며 꺼져! 꺼져!를 반복했습니다. 동서가 기가 막혀서 한숨을 내쉬며 사랑이에게 다시 말했어요. 너 진짜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구나. 빨리 이리 오라고. 우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다 큰 새가 가출을 할 수가 있어. 너 혹시 새충이가 이제 온 거야?
사랑이와 동서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슬며시 웃음을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봤고, 시어머님은 옆에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계셨습니다. 동서가 할머니를 찾는 사랑이를 어떻게든 달래보려 노력했지만 사랑이의 꺼져라는 말은 그칠 줄 몰랐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어머님이 다가가서 사랑이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랑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할미 보러 가야지. 할미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사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애미야, 할미 가자! 애미야, 할미 가자! 그 순간 동서와 시어머님,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사랑이가 애미야라는 말까지 정확히 했으니 다들 놀랄 수밖에요.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 기막힌 상황에 박장대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 시어머님이 사랑이를 조심스럽게 데려올 수 있었고, 사랑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세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오랫동안 회자되곤 했는데요. 그 뒤에도 재미있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서준이 그리고 사랑이까지 셋이서 장난을 치고 노는 모습은 집안에 항상 웃음을 안겨주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은 출근을 하던 동서가 빙판길에서 그만 미끄러져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됐고, 가족들은 돌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물론 저희 부부도 틈틈이 병문안을 갔고, 서준이 역시 작은 엄마를 보기 위해 자주 병원에 갔는데요. 서준이는 작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며 동화책을 손에 들고 병실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서준이가 작은 엄마 병실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동서는 침대에 누워 서준이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동선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 두 분이 보게 되었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주변에서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지간 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던데,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 덕분에 마음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음 따뜻한 동서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